파트 5. 주차장 모델링. 파트 5에서는 주차장 구조 평면도를 인식하여 3차원 아파트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5-1. 캐드 파일 불러오기. 먼저 도면을 인식하여 모델링하기 위해 구조 평면도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불러오는 방법에는 첫 번째, 오픈 명령을 입력해 도면을 불러오는 방법과 두 번째, 참조 도면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파트 5-1-1. 오픈 명령으로 도면 불러오기. 첫 번째로 구조 평면도를 모델 파일에 저장하지 않고 임시로 불러오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도면들은 이 방식으로 불러와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령창에 오픈 명령을 입력해 도면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빌딩 트리에서 지하 1층 항목을 더블 클릭하여 지하 1층 평면을 화면에 띄웁니다. 명령창에 오픈 명령을 입력하면 불러오기 창이 켜집니다. 예제 파일 폴더 안에 주차장 지하 1층 구조 평면도 파일을 불러옵니다. 모든 층의 기준점을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동일한 위치에 맞춰서 저장합니다. 오픈으로 불러온 평면도는 일회성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평면 뷰 탭에 X, 닫기 버튼을 눌러 2D 뷰를 끄면 해당 층 평면을 다시 열어도 불러온 도면은 남지 않습니다. 파트 5-1-2. 참조 도면 관리자로 도면 불러오기. 두 번째 방법은 참조 도면 기능을 이용하여 캐드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참조 도면을 이용하여 불러온 도면은 빌더 허브 모델 파일에 저장됩니다. 빌딩 탭에서 참조 도면 버튼을 클릭합니다. 좌측 하단에 위치한 참조 도면 관리자 창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도면 선택 창이 활성화됩니다. 예제 파일 폴더 안에 주차장 지하 1층 구조 평면도 파일을 선택합니다. 참조 도면 관리자 창에 추가된 주차장 지하 1층 구조 평면도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도면을 프로그램 화면에 띄웁니다. 빌딩 트리에서 참조 도면을 추가할 층을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참조 클립 추가 메뉴를 클릭합니다. 프로그램 하단 명령창에 참조 클립 이름을 입력하라는 명령이 활성화되면 지하 1층 구조 평면도를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눌러 설정합니다. 해당 층에서 참조할 도면 영역을 드래그하여 지정합니다. 참조 기준점 입력이라는 명령창이 나오면 모델링의 기준이 될 기준점을 선택합니다. 기준점은 엘리베이터실이나 계단실과 같은 건물 최상층까지 위치가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올라가는 객체의 한 점을 선택합니다. 상단 리본 메뉴에서 닫기 버튼을 눌러 도면 관리자 창을 나와 프로그램 메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프로그램 화면 좌측의 빌딩 트리에 지하 1층 항목 밑으로 지하 1층 구조 평면도 항목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 1층 항목을 더블 클릭해 2D 뷰를 열면 참조 도면이 넘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 도면을 끄고 싶은 경우 트리에 생성된 참조 도면을 더블 클릭하거나 드로잉 레퍼런스 클립 창에서 보임 옵션 값을 false로 변경하면 화면에서 참조 도면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파트 5-2. 지하 1층 기초 모델링. 파트 5-2-1. 독립기초 모델링.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부재 모델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립기초 부재 모델링입니다. 빌딩 트리에서 지하 1층을 더블 클릭하여 평면을 오픈합니다. 모델링 탭에서 단일 인식 모드를 선택하고 독립기초 버튼을 클릭합니다. 독립기초 버튼을 클릭하면 독립기초 인식과 관련한 옵션 값들을 입력하는 창이 활성화됩니다. 텍스트 인식거리 2000, 최대 두께 3000, 최소 두께 50, 각각의 해당 필드에 기입합니다. 유즈풀 팁. 옵션 값 설정은 도면 자동인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설정입니다. 텍스트 인식거리는 독립기초 객체의 외곽선과 독립기초 이름 텍스트 간의 최대거리 제한값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옵션 값을 3000으로 입력한 경우
독립기초 객체의 외곽선과 텍스트의 중심점 간의 거리가 3천 이하인 거리 영역에 있는 텍스트만을 독립기초 이름으로 인식합니다. 최대 두께는 인식할 독립기초들의 긴 변의 최대 길이 제한값을 입력합니다. 최대 두께를 3천으로 설정하면 긴 변의 길이가 3천을 초과하는 독립기초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최소 두께는 인식할 독립기초의 짧은 변의 최소 길이 제한값을 입력합니다. 옵션 값을 50으로 입력하면 짧은 변의 길이가 50 이하인 독립기초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준점 선택은 도면의 원점이 맞지 않은 경우 기준점 선택 버튼을 이용하여 원점을 도면에서 재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평면 뷰가 열리면 인식할 독립기초선과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한 후 명령창에 li 명령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뷰 탭에서 수직 배열을 선택합니다. 2D 도면에서 진행한 작업 결과를 실시간으로 3D 뷰 탭에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독립기초선과 텍스트 레이어만 활성화되면 화면에서 모두 드래그하여 선택합니다. 화면의 우측 상단 실행 버튼을 클릭하여 독립기초를 인식합니다. 3D 뷰 탭에서 독립기초가 정상적으로 인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트 5-2의 2 줄기초 모델링 참조 도면의 꺼진 레이어를 다시 켜기 위해 화면 상단에 레이어 언프리즈 버튼을 클릭합니다. 독립기초 인식 방법과 동일하게 이번에는 줄기초선과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고 li 명령을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누릅니다. 단일 인식 부재에서 줄기초 버튼을 클릭합니다. 텍스트 인식거리 4,000, 최대 두께 6,500, 최소 두께 50, 각각의 해당 필드에 기입합니다. 줄기초선과 텍스트 레이어들을 모두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 실행 버튼을 클릭하여 인식합니다. 3D 뷰 탭에서 줄기초가 정상적으로 인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트 5-2의 3 기초 슬래브 모델링 참조 도면의 꺼진 레이어를 다시 켜기 위해 화면 상단에 레이어 언프리즈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초 슬래브 선과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고 li 명령을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누릅니다. 기초 슬래브의 레이어만 활성시킨 다음 수동 모드로 변경합니다. 슬래브 버튼을 클릭한 후 우측 상단에 활성된 슬래브 그리기 모드 중 라인 선택을 선택합니다. 기초 슬래브 객체와 부재명 텍스트 레이어를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 엔터키를 누릅니다. 도면에서 M 정보 찾기 옵션은 캐드의 폴리선으로 슬래브를 인식할 때 폴리선 안쪽에 있는 텍스트를 부재명으로 판단하여 인식하기 위해서입니다. 3D 뷰 탭에서 기초 슬래브가 정상적으로 인식된 것을 확인합니다. 인식된 기초 슬래브 객체들 중 아파트 주동 기초들을 선택하여 프로그램 왼쪽 하단 객체 특성 창에서 이즈더미 항목을 true 값으로 변경합니다. 이즈더미 항목을 true로 변경한 부재는 형체는 갖고 있지만 배근은 되지 않고 콘크리트 거푸집 물량 또한 산출되지 않습니다. 파트 5-3 지하 1층 수직 부재 모델링 다음 순서로 지하 1층의 주 부재인 기둥과 벽체를 모델링하겠습니다. 파트 5-3의 1 지하 1층 기둥 모델링 참조 도면의 꺼진 레이어를 다시 켜기 위해 화면 상단에 레이어 언프리즈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둥선과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고 li 명령을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누릅니다. 모드를 단일 인식으로 변경한 다음 기둥을 선택합니다. 텍스트 인식거리 2000, 최대 두께 2000, 최소 두께 50으로 설정합니다.
기둥선과 텍스트 레이어들을 모두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 실행 버튼을 클릭하여 인식합니다. 3D 뷰 탭에서 기둥이 정상적으로 인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트 5-3의 2 지하 1층 벽체 모델링 참조 도면의 꺼진 레이어를 다시 켜기 위해 화면 상단에 레이어 언프리즈 버튼을 클릭합니다. 벽체선과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고 li 명령을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누릅니다. 단일 인식 부재에서 벽체 버튼을 클릭합니다. 최소 길이 200, 텍스트 인식거리 500, 최대 두께 300, 최소 두께 50으로 설정합니다. 벽체선과 텍스트 레이어들을 모두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 실행 버튼을 클릭하여 인식합니다. 3D 뷰 탭에서 벽체가 정상적으로 인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 도면의 꺼진 레이어를 다시 켜기 위해 화면 상단에 레이어 언프리즈 버튼을 클릭합니다. 벽체선과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고 li 명령을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누릅니다. 단일 인식 부재에서 지하 외벽 버튼을 클릭합니다. 최소 길이 200, 텍스트 인식거리 500, 최대 두께 500, 최소 두께 50으로 설정합니다. 지하 외벽선과 텍스트 레이어들을 모두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 실행 버튼을 클릭하여 인식합니다. 3D 뷰 탭에서 지하 외벽이 정상적으로 인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더 허브에서 지하 외벽은 내부와 외부가 선 색상으로 구분됩니다. 빨간색 선은 외벽의 외측, 분홍색 선은 외벽의 내측을 의미합니다. 지하 외벽을 자동 인식할 경우 자동으로 우측과 하단을 외측으로 인식합니다. 실제로 좌측과 상단이 외측이 되어야 하므로 내 외측이 뒤바뀐 지하 외벽들을 선택하여 프로그램 좌측 하단의 객체 특성 창에서 Is Left Inside 항목을 False로 변경해 줍니다. 파트 5-4 지하 1층 시공구역 입력. 다음은 지하 1층의 시공구역을 설정하는 방법을 학습하겠습니다. 참조 도면의 꺼진 레이어를 다시 켜기 위해 화면 상단에 레이어 언프리즈 버튼을 클릭합니다. 시공구역 레이어를 선택하고 li 명령을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누릅니다. 시공구역의 레이어만 활성시킨 다음 수동 모드로 변경합니다. 시공존 버튼을 클릭한 후 우측 상단에 활성된 슬래브 그리기 모드 중 라인 선택을 선택합니다. 도면 왼쪽부터 시공구역 번호 순서대로 각각 시공구역 외곽선을 선택한 후 엔터키를 누릅니다. 이때 옵션 바의 네임과 넘버 항목은 자동으로 다음 번호로 변경됩니다. 파트 5-5 지붕층 모델링. 이번 순서에서는 지붕층 부재들을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빌딩 트리에서 1층 항목을 더블 클릭하여 1층 평면을 화면에 띄웁니다. 명령창에 오픈 명령을 입력하면 불러오기 창이 켜집니다. 예제 파일 폴더 안에 주차장 지붕층 보호 구조 평면도 파일을 불러옵니다. 유즈풀 팁.
2D 뷰 창에서 오픈 명령어로 CAD 파일을 바로 불러올 시에는 불러오는 CAD 파일 도면의 기준점을 0,0,0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CAD 도면의 기준점이 다른 좌표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층간 좌표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준점을 0,0,0으로 재설정하여 도면을 저장한 후 다시 불러와야 합니다. 파트 5-5의 1 지붕층 보 모델링 보선과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고 li 명령을 입력한 후 엔터 키를 누릅니다. 모드를 단일 인식으로 변경한 다음 보를 선택합니다. 보 버튼을 클릭하면 보 인식과 관련한 옵션 값들을 입력하는 창이 활성화됩니다. 최소 길이 200, 텍스트 인식거리 1000, 최대 두께 1000, 최소 두께 50으로 설정합니다. 보선과 텍스트 레이어들을 모두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 실행 버튼을 클릭하여 인식합니다. 3D 뷰 탭에서 지붕층 보가 정상적으로 인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동 테두리 보인 AG1에 마우스를 가져가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같은 프로파일 선택 항목을 선택합니다. 3D 뷰로 확인해 보면 부재명이 AG1인 보들이 모두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G1 보 객체들이 선택된 상태에서 프로그램 좌측 하단 객체 특성 창에 이즈더미 항목을 true 값으로 변경합니다. 부재가 더미로 설정되면 물량 산출 시 해당 부재의 철근, 콘크리트, 거푸집 물량이 포함되지 않으나 해당 부재를 모델링함으로써 인접한 부재가 해당 부재를 매스로 인식하고 철근 정착 및 이음에 대한 형상 모델을 정상적으로 생성합니다. 파트 5-5의 2 지붕층 슬래브 모델링 지붕층 슬래브 모델링에 앞서 슬래브 타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 정보 관리자에서 슬래브 탭을 클릭해 슬래브 부재의 유형 항목이 각각 다르게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빌더 허브에서 선택할 수 있는 슬래브 유형은 총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동 인식된 슬래브 유형은 모두 사변지지 슬래브로 인식되기 때문에 사변지지 슬래브가 아닌 부재일람은 직접 유형을 수정합니다. 지붕층 슬래브 모델링에서는 슬래브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딩 트리에서 1층 항목을 더블 클릭하여 1층 평면을 화면에 띄웁니다. 1층 평면을 오픈한 다음 단일 인식 모드를 수동 모드로 변경합니다. 슬래브 버튼을 클릭한 후 우측 상단에 활성된 슬래브 그리기 모드 중 슬래브 찾기를 선택합니다. 슬래브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바닥에 생성된 보 또는 하부 벽체로 인해 닫힌 사각형 영역을 자동으로 찾아 가상의 노란색 슬래브 라인을 미리 보여줍니다. 슬래브가 반듯한 사각형이 아닌 복잡한 형상일 때 가상의 노란 선이 원하는 모양으로 생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화면 상단에 소스 편집 모드를 체크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찾은 노란색 슬래브 라인이 분홍색으로 변경되며 이 분홍색 라인은 편집한 후 체크를 해제합니다. 또한 현재 평면 뷰를 세이브 에즈 명령으로 저장하여 CAD 프로그램에서 오픈한 후 분홍색 라인을 사용자가 원하는 슬래브 모양대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저장한 CAD 파일에는 평면에서 오픈한 CAD 레이어 및 모델링 객체 레이어가 함께 저장됩니다. CAD에서 편집한 분홍색 라인은 빌더 허브 평면으로 불러와서 인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따라하기에서는 미리 편집해둔 슬래브 구조 평면도를 이용하여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명령창에 오픈 명령을 입력하면 불러오기 창이 켜집니다. 예제 파일 폴더 안에 주차장 지붕층 슬래브 구조 평면도 파일을 불러옵니다. 슬래브 선과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고 li 명령을 입력한 후 엔터 키를 누릅니다. 슬래브 버튼을 클릭하고 화면 우측 상단에서 슬래브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옵션 바의 메뉴 중 도면에서 M 정보 찾기가 체크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 옵션은 가상의 노란색 라인 안쪽에 있는 텍스트를 부제명으로 판단하여 인식할 수 있게 합니다. 뷰 탭에서 수직 배열을 선택하여 2D 탭에서의 작업 진행 사항이 3D 탭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도면 전체를 드래그하여 슬래브를 인식합니다. 2D 뷰 탭에서는 불러온 CAD 파일의 분홍색 라인을 기준으로 가상의 노란 선들이 다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3D 뷰 탭에서 지붕층 슬래브가 정상적으로 모델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층 평면을 오픈한 다음 참조 도면의 꺼진 레이어를 다시 켜기 위해 화면 상단에 레이어 언프리즈 버튼을 클릭합니다. 슬래브 찾기를 활용하여 슬래브를 인식할 경우 오프닝 또는 아파트 영역이더라도 닫힌 공간이 슬래브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잘못 인식된 슬래브를 선택한 후 딜리트 키를 이용하여 삭제합니다. 또는 3D 뷰에서 객체를 선택한 후 딜리트 키를 이용하여 삭제합니다. 파트 5-6 완성된 모델 이상 2D 도면 일람 인식 및 입력 그리고 구조 평면도를 인식하여 3차원 주차장 따라하기 모델이 완성되었습니다. 3D 모델은 프로그램 뷰 탭의 여러 가지 메뉴를 통해 다각도로 확인할 수 있으며 2D와 3D 뷰 탭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하여 같은 부재 선택, 같은 프로파일 등을 선택하여 작업 목적에 맞게 모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더 허브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통해 빌딩 정보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